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여성들도 혼자 살아도 다 먹고 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조선족 아줌마들이 하는 일을 하면 되죠. 저 이모도 60세임에도 요양보호사로 교대 근무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자분들도 혼자서 사는 분들 삽니다. 사는 분들.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소수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앞으로 이제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늘면 늘수록 남자 여자 각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 혼자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싱글로 살고 있다고 이 상태가 나이 먹어서까지 유지가 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그거 엄청난 착각이거든. 왜냐하면 여자들이 왜 나이 먹어 잘 모르냐 하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설명해주는 사람이. 왜냐? 어머니들은 다 결혼했잖아요. 어머니 세대에는 여자가 노처녀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어떻게든 아무한테는 시집 보냈던 시절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자가 결혼 안 하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설명 못 해줘. 그리고 미디어에서 설명 안 해줘요. 여자가 혼자 살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하면 욕박습니다. 예. 제가 설명하면 막 감정적으로 막 주변들을 시전하면서 안 그런데? 내 주변은 안 그런데? 내 언니는 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 반론을 제기합니다. 대단한 반론을. 논리적으로 얘기하든가. 일단 여자들이 혼자 산다는 게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 젊은 분들, 여자분들 중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이제 자취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살긴 살겠지. 근데 문제는 저축이 안 되죠. 저축이. 여자분들 혼자 사시는 분한테 물어볼게요. 달에 얼마나 모으십니까? 달에. 이것저것 뭐 생활비나 뭐 나갈 거 다 떼고 통장에 매달 얼마씩 저축하세요? 제가 봤을 때 서울에 이제 인근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들, 자취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저축을 못 할 겁니다. 저축을 해도 얼마 안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자들이 일하는 그 사무직과 서비스업은 평생 직업이 될 수 없고 언젠가 나이 먹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무직과 서비스업은 비전이 없어요. 왜냐? 인원수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여자분도 아실 겁니다. 요즘에 사무직 같은 뽑으면 정규직이 많이 없어요. 계약직이나 파견직이나 임시직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인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기에 오래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어. 서울도 요즘에 사무직 같은 거 그냥 안 뽑는데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300군데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직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에요. 중소기업 같은데. 그렇다고 서울 같은 중소기업이 돈을 많이 주냐? 뭐 제 방송에 중소기업 다니시는 몇 분 있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무리 말려도 그냥 단순 사무직은 3천만 원 위로는 안 줍니다. 연봉 3천만 원 위로. 연봉 3천만 원도 그거예요. 식대가 포함된 3천만 원. 그러니까 식비가 포함된 거야. 밥을 사 먹어야 돼. 서울 같은 데 빌딩에서 근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딩 밑에 상가들 음식점 가보면 한 끼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럼 이제 한 달 내 돈을 먹으면 식비만 20만 원 넘게 나가. 그리고 3천만 원 해도 250 나누기 12 하면 250이잖아요. 거기 세금 떼면 한 223, 222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밥 사 먹으면 사실상 이제 세금 떼고 200이야, 200. 네. 아무튼 여자분들이 나이 먹어서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이거는 뭐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근데 혼자 살기 위해서 제대로 된 준비하고 계십니까? 근데 준비를 허술하게 하신 분들이 많아. 일단 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여자분들이 보통 앞에 4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사무직과 서비스업으로 버팅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여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보통 사무직 같은 경우 여자분들 많이 넘어가면 진급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으로 갈아치웁니다. 물론 몇몇 회사들은 나이 드신 분들 두는 경우 있는데 뭐 고용주 입장에서 저 사람 말고 뭐 젊은 사람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더 살아남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비스업 여자분들은 좀 외모가 있어야 되거든. 가게 점원이나 아니면 상담하는 분들 보면 외모가 좋잖아요. 여자분들 인상도 좋고. 근데 나이가 들어버리면 아무래도 나이 들었다는 게 외모에 티가 나니까 더 이상 근무하기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나이 어린 사람 교체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오고 나서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여자분들이 아마 지금 나이가 30대 중후반대 불안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이 직장을 얼마나 더 다닐 수 있는지, 이걸 만약에 혹시나 못 다니게 된다면 나와서 뭐 해야 될 건지 이거 막막하신 분들 많을걸?
여자들이 이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여자들은 그냥 어떻게 내가 결혼할 수 있게 결혼 못한 생각을 가진 분들 별로 없거든요. 지금 여자분들 그래. 나이가 차도 내가 이렇게 혼자 살게 될 거라는 거 예상하지 못한 분들 많아. 근데 예상했어야죠. 예상했어야지 당연히. 그렇잖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자분들 이제 나이 먹은 분들 중에 돈 많은 분들 많이 없어. 돈을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 없어요. 사실 1억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억도 없는 사람 태반이야 이게. 1억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는 못 들어가고 반전세도 못 들어가. 서울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월세잖아 월세.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도 월세 사실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이 먹어서 월세 사는 문제가 뭐냐, 여자분들은 통계에서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만 40이 넘어가잖아요 여자분들. 그러면 세후 200 이상 버는 게 힘들어요. 근데 200 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방세 나가고 뭐 공과금 나오고 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저축을 해야 되는데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요양보호사 하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봐봐, 왜 한국 사람이 하는 일을 조선족 아줌마들이 할까?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이분들이 하냐 하면 한국 아줌마를 또 손살에 칠 정도로 일이 힘들기 때문에 이분이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간병인 가보면 약간 좀 어눌한 약간 북한 말 쓰는 분도 있거든요. 저도 봤어. 그분들 간병인도 대부분 간병인 쪽은 한국의 아줌마들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없어. 이 조선족 아줌마들이 다 장악했거든. 왜 없을까? 돈을 적게 주는 건 아니거든. 근데 저게 정말 힘들어. 저게 뭐 어디 집에도 못 가고 밖에도 못 가고 병수발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진짜 여러분들 혹시 뭐 집안에 아프신 분들 있잖아. 뭐 암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같이 있어 보잖아요. 말이 가족이지 정말 힘들어 여러분. 아프니까 온갖 꼬장 같은 거 다 피운단 말이에요. 아픈 분들이 보면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시름시름 하는 게 아니라 막 아프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막 괜히 막 짜증도 내고 막 시끄럽게 하거든. 그럼 병실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단독 병실도 있겠지만 보통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반 병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4명 5명 있는데 환자분들, 그러면 거기서 막 서로 막 시끄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 정신 사납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이,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런 병동 가보면 어떤 생각 드냐면, 야 여기는 오래 있을 곳이 아니구나. 어지러지합니다 이게. 이래서 간병이 필요하구나. 그때 딱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병원 가보면 어지러지래 여러분. TV 같은 것도 한 대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 봐. 마음대로 못 봐요. 그리고 옆에서 얘기하는 거 다 들리면 이제 듣다가 그것 좀 조용합시다. 거기 전세 냈습니까? 옆 사람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뭘 한다거나 얘기도 못 나눠. 이게 예민하거든 이게. 아프신 분들이 병원 가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양보호사 쉽지 않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병원 생활 1년 해봐서 저 요양보호사 존나 힘든가. 돈 많은 분들은 1대1로 일당 7만원 붙으시는데 돈 없는 분들은 방 단위로 한 방에 4, 5분 있는데, 그래서 그 한 방에 한 분이 인당 3, 4만원 받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1대1 케어는 낮음. 똥 지렸을 때 바로바로 처리해주니. 방 다니면 그분도 잠깐 다른 일 한다. 시간 지나면 진짜 헬. 냄새. 변 치우는 거 보통 멘탈을 못함. 기저귀 치우고 엉덩이 물티슈나 물로 딱 씻기고 다시 입히고. 난 대충 휠체어 타고 다닐 정도라 혼자 다녔지만, 냄새도 냄새지만 보통 몸을 못 가누는 환자분들은 무거움. 낑낑거리면서 하던데 7만부터 시작이고, 진짜 힘든 사람은 7만 이상도 받는데 대충 1년 병수만 하면 대기업 다니는 자식도 못 버티다던데. 맞습니다 이거. 일단 그분들 가보면 기저귀 타고 있어. 안에 들어가면 약간 그 지린 냄새 있죠. 냄새가 나. 이거 제가 왜 하냐면 예전에 자봉을 좀 가본 적이 있어. 군대에서. 네, 군대에서 이거 봉사활동이라고 요양병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그 환자 병실 가면 왜 지린 냄새 있죠. 그 냄새가 나. 그리고 기저귀 다 차고 계시거든. 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긴 한데, 대화가 안 되는 분들, 거동이 아주 불편해서 그냥 좀 움직이기 힘든 분들 많이 있고, 묶어놓은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팔다리 묶어놓은 분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이걸 풀어놓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뭐 밥 같은 거 있으면 밥 먹여드리고, 그리고 뭐 목욕시키고, 그리고 그분들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대부분 기저귀 차고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을 못 가. 화장실 못 가니까 기저귀 차고 있죠. 배변 패드. 그거 갈아줘야 되고. 쉽게 말해 갓난아기 다루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갓난아기보다 훨씬 더 어렵죠. 갓난아기 가볍잖아 이게. 근데 이분들도 어르신인데 이제 다 큰 성인이잖아요. 힘들죠 이게. 또 말을 또 곱게 안 들으니까. 치매 있는 분들은 또 고문고문 안 듣거든. 그 이제 뭐 요양보호사 여자분들 몸을 하긴 좀 빡시죠. 거기다가 수시로 뒤집어줘야 돼요. 그 계신 분들 어르신들 뒤집어줘야 돼. 누워 있는 분들 거동 불편한 분들은 자세를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자세로 계속 있으면 이 눌려있는 부분이 압이 생기면서 압이 많이 생기면서 뭐 어떤 게 생기냐 욕창이 생깁니다. 욕창. 네. 욕창 생겨요. 욕창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누워 있으면서 몸이 있잖아요. 몸이 이제 이 살을 짓누르면서 거기에 이제 홀처럼 예,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통증이 있지. 조직이 죽어가지고 그 양처럼 이렇게 뻥 이제 나중에 보면 뻥 뚫리는 거야. 그래서 욕창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좀 이제 한 자세를 일단 뒤집어주고 해야 돼요. 그걸 여자가 해야 돼. 힘들지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한 보잖아요. 며칠 이거 자원봉사 가면 그 생각 들어. 와 건강한 게 다행이구나. 아프면 안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멘탈 약하잖아요. 그럼 자원봉사 요양병 한번 갔다 오시면 돼. 그러면 이 생각 들어. 아 사지 멀쩡한 게 정말 다행이구나. 건강관리 해야겠다. 이 생각이 번쩍 듭니다 진짜로. 난 적어도 여기 오면 안 되겠다. 우리 아파본 사람도 알죠. 뭐 병 때문에 아파보고 병원 입원해본 사람도 알겠지만 몸 안 아픈 게 최고구나. 감기는 애교야 애교. 근데 이거를 여자분들이 한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네. 웬만큼 사회 경험이 있는 아줌마들도 버거워해요. 진짜 버거워합니다 이거. 그래서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분들한테 뭐 나이 먹고 갈 거 없으면 요양보호사 하면 되지. 이거 진짜 남자부터 하기 힘듭니다 이거 진짜로. 네. 앞으로 요양보호사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힘듭니다 이거는. 이 일은 절대 쉬워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절대 쉬워질 수가 없어. 왜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있는데 요양원은 그냥 어르신들 있죠. 집에서 이제 정신은 멀쩡하고 거동할 수 있는데 이제 뭐 마땅한 집이 없다거나 이제 가족들이 이제 케어하기 좀 부담스러워 그러면 이제 요양원 보내버려. 그분들은 거동할 수 있고 대화가 통하는 분. 요양병원은 뭐냐면 도저히 가족들이 가는 수가 없을 정도로 피폐하신 분들. 네. 뭐 치매 중풍이 있다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못해서 가족들이 더 이상 병수를 하는데 지친 분들. 네, 그런 분들 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제 포기한 거야. 가족들이 포기한 사람을 요양보호사가 가가지고 대신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